안녕하세요. 세계금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이번 주 좀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안 좋은 하락도 나왔고요. 시장에서 방향을 잘 못 잡는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양. 어찌되었거나 주 중반 이후의 흐름은 좀 예상보다 더 흔들렸고, 좀 예측도 안 됐고, 부진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 동향 먼저 보실 텐데,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쵸? 우선 월요일 날 좀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의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환율이 계속 올랐거든요. 이제 이거는 아마도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환율이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환율 올라간 게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기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코스피 지수로 와서 볼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이렇게 2% 가깝게 급락을 했는데 지금 녹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이나 그리고 또 수요일 날도 많이 떨어졌었죠, 장중에. 화요일 날 고점에서 수요일 저점이 1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어, 이럴 요인이 뭔지. 그리고 또 금세 급등을 했어요. 목요일 날. 그랬다가 오늘 속락했는데 한국 주식 시장이 유독 좀 이런 변동성이 컸고 오늘 약세도 컸습니다. 이럴 만한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인지 환율이 그만큼 악영향으로 작용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그런 것인지 환율 때문에 아니면 외국인이 파니까는 환율이 또 영향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살펴봐야지 되고 종목도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특히 현재 이 시장을 이끌었던 주된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죠. 방산주. 지금 시장 코스피를 이렇게 좀 우월하게 만들었던 올해 특히 상반기 후반 들어서는 2분기 때 급격한 시장 상승을 이끌어 주었던 그런 종목들이 일제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 SK 하이닉스도 오늘 보시면 2.8%나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금융주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장을 이끌었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최근에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 방산주,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도 버티다가 어제 장중에 쑥 올랐다가 또 오늘 4% 이렇게 떨어지면 속락했고, 조선주들 그동안 흐름이 좋았던 조선주들도 훅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며칠간에 버텼던 거죠. 주요 종목들이 다 흔들렸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며칠 올랐고 어제도 올랐고 그러면서 시장을 버텨내 주었던 거지. 사실상 좀 뜯어보게 되면은 이게 목요일 시장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이닉스도 목요일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쵸? 음, 코스닥 역시도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을 했고 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전멸했어요. 코스닥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시장에 대한 매도거든요. 어떤 한 종목을 찍어서 매도한다기보다는 중요도 순서 그 시장 코스닥이면 코스닥 코스피는 코스피 시가총액보다도 시가총액도 시가총액이지만 그것보다도 최근에 중요도가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바스켓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좋고 왜 그동안 좋았고 중요도가 높았던 종목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관세 협상이 지금 아마 다음 달 8일까지 8일이 기한이잖아요. 다음 주 8일이요. 7월 8일이 그때까지 당연히 조율이 안 될 거고 그러면은 그동안 얘기했던 관세가 시행이 된다 그건데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안 올랐었어야지 맞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관세에 대한 악재 작용이 주식시장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거든요. 계속 뭐 그동안 주식시장이 폭락했었고 했던 원인이 작년부터 그게 다 이제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이잖아요. 벌써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관세 관련돼서 관세 협상 관련돼서 좀 예상을 해보면 뭐 당장 그때 예정되어 있던 관세를 때려맞더라도 급하게 7월 8일까지 마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양국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안 돼 버리면은 그러면 뭐 하나만 하죠. 협상이 타결이 되나만 하죠. 그쵸? 협상 타결을 꼭 그 못 박아둔 일자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양국 입장에서 그게 손해라면은 미국에서 다시 유예를 하거나 또 재협상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정신없는 판이에요. 미국이 더 정신이 없죠. 우리는 미국하고만 하면 되지만 미국은 여러 국가를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빈틈을 노려서 좀 파고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말고요. 아무튼 간에 그게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을 했다? 저는 그것도 좀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요. 실제로.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은 가장 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나스닥 시장에 있다고 보여요. 뉴욕 증시. 나스닥 시장 신고가에 있다고 보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주춤하게 된 게 뉴욕 증시가 급등하면서부터고 불안해진 게 나스닥이 신고가를 다시 넘어서면서 라고 보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어제 나스닥이 1%나 올랐어요. 그러면 뭐 공식대로라면 국내 주식시장 IT 중심으로 해서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다우지수까지도 급등을 했고요. 그럼 국내 주식시장 뭐 니케이도 오늘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올랐고 중국 주식시장 중국 경기 안 좋다. 뭐 중국 증시 안 좋은 게 한국의 부진 원인이다. 중국 경기 안 좋은 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 주식시장도 올랐잖아요. 그럼 왜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됐느냐? 수급 요인에서 찾을 필요가 있죠. 최근에. 그럼 수급 요인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 것인가? 뭐 기관 외국인 돌아가면서 좀 매도를 하고 그랬는데 자 아까 좀 힌트가 있었죠. 시가총액 순서라기보다는 인기가 있었던 종목, 시장의 중요도, 주식시장의 중요도대로 중요도가 있는 종목들이 속락했다. 자금이 그 종목들을 때리내었다기보다는 거기서 자금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나스닥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었고 나스닥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자리를 잡고 그냥 가버리네 다시.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추세가 뉴욕 증시는 좀 무너질 법도 한 상황이었잖아요. 많은 전문가들도 뉴욕 증시 버블이 이제 터졌다, 터진 거다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했죠. 그쵸? 뉴욕 증시는 15년 넘는 랠리를 마감을 하고 그러면은 뭐 이게 일시적인 파동의 흐름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뉴욕 증시가 추세 하락이라면 정고점을 넘기보다는 정고점 넘기 이전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였어야지 맞거든요. 말 그대로 분산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다시 랠리란 말이에요. 자, 뉴욕 증시 시가총액하고 한국 증시 시가총액하고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고 뉴욕 증시에 투입되려는 자금과 한국 주식 시장을 그렇게 하려는 자금하고
캐파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이 오른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못났냐? 못나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 주식시장에서 산업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산업의 성장성, 그 모멘텀, 그리고 또 코스피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평가된 종목들, 뭐 최근에 지주사들 또 많이 올랐었죠. 그쵸? 상법 개정안 앞두고선 폭등을 했었고, 저평가 종목들이. 그래서 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니까 뭐 재료 노출 효과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 얼마나 올랐다고요? 지주사 종목들 보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상법 개정안 때문에 오히려 좀 모멘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불씨를 좀 키워줬다.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던 부분 중에 큰 이유는 뉴욕 증시가 주력이 안 될 거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핫머니들, 단기성 투자자님들, 뉴욕 증시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좀 매력 있을 수 있는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국내 기관, 외국 기관 마찬가지고요. 국내 기관도 단기성 투자 자금에 대해서 뉴욕 증시에 있던 걸 오히려 매도를 하고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뉴욕 증시가 다시 가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포지션을? 한국 주식시장을 매도를 해서 뉴욕 증시를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게 이제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운용 전략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최근에 부진한, 상대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더 부진한 모습이 디커플링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주머니는 뉴욕 증시의 신고가에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팔고 나와야 되냐? 한국 주식시장? 근데 저는 과연 나스닥이 물론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이 흐름이 맞느냐는 거예요. 예, 그동안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 패턴이 여전히 유효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쭉 치고 가겠느냐. 무너지는 시장은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되는 시장은요, 급락 이후의 흐름인데, 자, 급락 이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 고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점 수준을 넘어간 이후에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나스닥과 한국 시장 누가 더 탄력도 높은 상승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월등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금 유출이 나타나는 부분도 단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었고,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로 자금이 쏠려버리니까는 계속 소외되었었거든요,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이유보다도 뉴욕 증시로 자금이 쏠리니까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뉴욕 증시 매력도가 낮아져 버리니까 뉴욕 증시 한머니들, 뭐 국내 기관 중심, 그리고 일부 외국인, 한국의 주요 종목들로, 인기 있는 종목들로 다 몰렸었단 말이에요. 경쟁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 결과 6월달 폭등이라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2분기에 전례 없던, 그런 최근에 전례 없던 상승세가 2분기에 나타났어요. 이 랠리는 또 나타날 거라고 보여요.
뭐 뉴욕 증시가 쭉 치고 올라가긴 어려울 거고요. 뉴욕 증시가 또 멈춰 있거나 일부 주된 종목들, 나스닥 주된 종목들이 급락 흐름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한 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재차 그런 자금들이 유입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동향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정부에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어떤 증시 부양을 위한 혜택이라든지 정책을 분명히 내밀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지율과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현재 정권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주에 오른 부분 중에는 한국 주식처럼 이렇게 단기성 흐름들에 의해서 매물이 나왔고, 이런 매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 말, 그러니까 반기 말 효과, 락인이라 그러죠. 수익률을 좀 확정지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락인 효과 이후에 자금이 다시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뉴욕 증시로 빠져나가 측면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나스닥이 단기 지금 현재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단기 과열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다음 주 중에는 뉴욕 증시 자금 유입은 더디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위험 관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큰 조정은 아니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국 주식 시장은 분명히 다시 튀어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 시장이 뭐 하루나 이틀이나 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음 주 8일이죠. 화요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다시 치고 갈 수 있어요. 큰 폭으로. 화요일 이후에.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방산주는요. 한국의 방산주는 전 세계에서 주목할 수 있을 법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이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하나이어로스페이스도. 그러면 다음 주 초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좋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다.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가 혹시라도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만 준다면 강력 매수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고 받아들여야죠. 이제 다시 탈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는 좀 무리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 본다면 당연히 나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라고 보입니다. 물론 종목 선택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좀 흔들렸는데 뭐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보이니까요. 너무 우리가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자신감 가지시고요. 다음 주 초까지 좀 저가 매수 전략으로 임하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